파크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날의 감동, 아직도 기억나시나요? 2025년 2월 11일, 수많은 파이오니어들이 기다려온 오픈 메인넷 일정 발표. 그날 파이코어 팀이 올린 공식 블로그 공지를 처음 봤을 때 가슴이 벅차서 휴대폰을 손에 쥔 채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던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수년간 기다려온 파이오니어들이 전 세계 채팅방에서 동시에 환호성을 질렀던 그 시간. 드디어 왔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한국어,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로 쏟아지던 축하 메시지들. 계속 미뤄지던 KYC 유예 마감일. 도대체 언제 오픈하냐는 원성이 터져 나오던 시점. 심지어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파이가 정말 런칭될까? 라는 의구심까지 나오고 있었거든요.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서 드디어 그 날이 찾아왔던 거죠. 하지만 감격은 잠시. 그 공지 속에 처음 등장한 생소한 단어 하나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합니다. 바로 KYB, Know Your Business. 기업 인증. 파이코인 생태계에 참여하려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었죠.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파이오니어들은 이 용어가 무엇인지조차 몰랐어요. KYC는 알겠는데 KYB는 뭐지? 기업도 인증을 받아야 하나? 그런 의문들이 커뮤니티를 가득 채웠던 기억이 나네요. 시간이 흘러 현재는 파이 공식 홈페이지에 KYB를 통과한 기업 9곳의 로고가 당당히 걸려 있습니다. OKX, 맥시, 벤사, 올램퍼, 글로벌 거래소와 올램프 솔루션 기업들이 이름을 올렸죠.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9개 기업, 이게 정말 전부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파이 생태계의 진짜 규모를 완전히 과소평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드러납니다. 지금까지 KYB를 신청한 기업은 도대체 몇 개일까? 공식적으로 통과한 곳은 단 9개. 하지만 파이 지갑의 바이 탭을 열어보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서포트 목록에는 무려 27개의 기업이 나열되어 있어요. 이 중 2개가 이미 KYB를 통과한 기업이고 나머지 25개는 대기 중인 상태입니다. 이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나요? 대기 목록에 올라 있다는 건 이미 1차 검토를 통과했다는 뜻입니다. 파이코어 팀이 아무 기업이나 그 목록에 올려놓지는 않거든요. 최소한의 자격 요건과 신뢰성을 검증받은 기업들만이 그 자리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겠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27개 기업마저도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모두 결제 관련 기업들이거든요. 올램프, 오프램프, 결제 게이트웨이, P2P 거래 플랫폼, 결제와 직접 관련된 기업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게임, NFT, 메타버스, 디파이 기업들은 어디 있을까요? 아직 한 곳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파이코어 팀의 의도적인 전략일까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어요. 이 27개 기업들의 글로벌 커버리지를 보면 전 세계 거의 모든 주요 시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북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까지. 이건 단순한 우연의 조합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글로벌 전략의 결과예요. 그렇다면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KYB 심사가 왜 이렇게 느릴까? 사실 KYB 신청은 오픈 메인넷 발표 직후부터 이미 시작되었어요. 정확히는 2025년 2월 11일 파이코어 팀이 오픈 메인넷 일정을 공식 발표하면서 KYB 시스템을 처음 언급했을 때부터입니다. 그 뒤로 커뮤니티에는 이런 말이 돌기 시작했죠. 너무 많은 기업이 몰려서 코어팀이 어디부터 심사해야 할지 모를 정도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패턴이 하나 발견됩니다. 거래소를 제외하고 오픈 메인넷 이후 신규로 KYB를 통과한 4개 올램프 결제 기업들이 승인받기까지 걸린 시간을 아시나요? 약 4에서 5개월. 이는 단순한 서류 심사가 아니라 철저한 실사와 검증 과정을 거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파이코어 팀이 직접 KYB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외부 3자 심사기관에서 검증을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글로벌 크립토 결제 솔루션 기업들로 이미 다른 여러 블록체인 프로젝트와 협업한 경험이 있는 검증된 회사들이었어요. 그런데도 4에서 5개월이나 걸렸다는 건 3자 심사기관이 실제 기술 인프라, 보안 시스템, 컴플라이언스 체계,
심지어 경영진의 배경까지 모든 것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욱 흥미로운 추론이 가능합니다. 만약 정말 수천 곳의 기업이 KYB를 신청했다면 파이코어 팀이 그 모든 기업을 3자 심사기관에 의뢰했을까요? 3자 심사기관의 검증 비용을 생각해보면 수천 곳을 모두 의뢰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아마도 파이코어 팀이 내부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별적으로 심사를 의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심사를 받은 기업들은 파이코어 팀이 1차 선별을 통과한 기업들이라는 뜻이죠. 즉, 수천 곳 중에서 파이코어 팀이 직접 검토해서 이 기업들은 3자 심사를 받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곳들만 실제 심사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면 3월, 4월에 신청한 기업들 중에서도 파이코어 팀의 1차 선별을 통과한 곳들이 지금쯤 3자 심사기관에서 최종 검증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파이코어 팀이 지금까지 3자 심사에 의뢰한 기업들의 패턴을 보면 모두 결제 인프라 기업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의도적인 전략일까요? 지금부터 파이코어 팀이 의도적으로 결제 기업들을 우선 선별해서 KYB를 진행시키는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천 곳의 기업이 KYB를 신청했다면 그 중에는 당연히 게임 회사, NFT 플랫폼, 메타버스 기업, 디파이 프로토콜들도 포함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파이지갑의 바이 탭에 헬프 앤 서포트 목록을 보면 현재 KYB가 진행 중인 27개 기업이 모두 결제 관련 업체들이에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는 파이코어 팀이 수천 개 신청 기업 중에서 결제 인프라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3자 심사기관에 의뢰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만약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거대 결제 서비스가 파이코인 결제를 지원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또는 스팀이나 에픽게임즈에서 파이로 게임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면? 아마존에서 파이코인으로 쇼핑이 가능해진다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뻔하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아무리 멋진 게임이 파이 플랫폼에 등장해도 사용자가 파이를 어떻게 사죠? 라고 물어봤을 때 답할 수 없다면 무의미해져요. 아무리 혁신적인 NFT 마켓플레이스가 생겨도 파이로 어떻게 결제하죠? 라는 질문에 막힌다면 프로젝트가 중단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파이코어 팀은 철저한 단계적 전략을 세운 겁니다. 첫 단계, 결제 인프라 구축. 두 번째 단계, 실사용 서비스 기업 선별. 세 번째 단계, 대형 플랫폼 진입.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겨우 1단계일 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게임, NFT, 디파이, 커머스, 어떤 산업이든 결국 마지막에 걸리는 건 결제 수단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글로벌 게임 회사가 파이 생태계 진입을 검토한다고 쳐요. 그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뭘까요? 우리 게임을 플레이하려는 사용자들이 파이를 쉽게 구매할 수 있나? 전 세계 어디서든 파이로 결제가 가능한가? 결제 과정에서 보안 문제는 없나? 법정화 폐화의 환전은 원활한가? 만약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아무리 좋은 게임 기업이라도 파이 생태계 진입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27개 결제 기업이 모두 연결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게임 개발사가 파이 결제를 도입하고 싶다고 하면 전 세계 모든 주요 결제 방식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무거나 골라서 연동하세요. NFT 플랫폼이 글로벌 사용자들이 파이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면 북미는 올램프 A, 유럽은 올램프 B, 아시아는 올램프 C, 모든 대륙이 커버됩니다. 메타버스 기업이 파이 결제 시 보안이 걱정된다고 하면 검증된 글로벌 결제 게이트웨이들이 모든 보안 문제를 해결합니다. 즉, 가장 복잡하고 까다로운 결제 문제를 먼저 완벽하게 해결해 놓음으로써 앞으로 등장할 모든 서비스들이 파이 연동을 망설일 이유를 완전히 제거한 거예요. 더욱 흥미로운 건 결제 시스템이 생태계에서 가장 민감하고 정밀한 영역이라는 점입니다. 사용자 보안, 지불 정확성, 실시간 시세 반영, 환전 리스크, 국가별 규제 대응 등 수많은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3자 심사기관을 통해 철저히 검증받은 결제 기업들이 해결해주면 나머지 업종 기업들의 진입 장벽은 현저히 낮아집니다. 게임 회사는 게임 개발에만 집중하면 되고 NFT 플랫폼은
작품 큐레이션에만 신경 쓰면 되고, 메타버스 기업은 가상 세계 구축에만 몰두하면 되는 거죠. 결제라는 가장 어려운 숙제는 이미 해결된 상태이니까요. 이게 바로 파이코어 팀이 수천 개의 기업 중에서 결제 인프라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3자 심사에 의뢰한 진짜 이유예요. 가장 까다로운 영역을 먼저 완성하겠다는 건 그 이후 나머지 산업군들이 훨씬 빠르게 KYB를 통과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길부터 먼저 걷는 이유, 그만큼 생태계의 뿌리를 제대로 내리겠다는 의지라고 봐야죠. 진짜 게임 체인저들은 아직 무대 뒤에서 대기 중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등장하는 순간 파이 생태계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진화할 겁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봅시다. 6천만 명이 넘는 파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싶어하는 기업이 결제 회사 몇 개뿐일까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지금 이 순간에도 글로벌 게임 회사, NFT 플랫폼, 메타버스 기업들이 비밀리에 KYB 신청서를 제출하고 파이코어 팀의 1차 선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 게임 회사들이 6천만 명의 잠재 고객을 그냥 놓아둘까요? 특히 이들이 모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친숙한 얼리 어답터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게임 업계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타겟 시장이에요. NFT 플랫폼들은 어떨까요? 오픈시나 블러 같은 기존 플랫폼들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높은 가스비 때문에 고민이 많다는 건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6천만 명이 이미 지갑을 가지고 있고 저렴한 수수료로 거래할 수 있는 파이 네트워크가 등장했다면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메타버스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메타버스에 수조 원을 투자하고 있지만 정작 사용자들이 메타버스 내에서 쓸 수 있는 범용 화폐는 마땅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파이처럼 이미 수천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화폐가 있다면 분명히 검토해볼 만한 옵션이겠죠. 디파이 프로토콜들은 어떨까요?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기존 체인들이 네트워크 혼잡과 높은 수수료 문제로 일반 사용자들의 진입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6천만 명이 이미 온보딩된 파이 네트워크는 디파이 대중화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아직 이런 기업들이 공개되지 않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타이밍 때문입니다. 결제 인프라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 기업들이 먼저 등장하면 사용자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없어 혼란만 가중되겠죠. 사용자가 이 게임 정말 재밌네. 파이로 아이템 사고 싶은데 파이를 어떻게 구매하지? 라고 했을 때 답할 수 없다면 그 게임 기업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27개 결제 기업의 KYB가 완료되고 시스템이 안정화되는 순간 그들은 한꺼번에 등장할 겁니다. 그 순간이 바로 파이 생태계의 대폭발이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그렇게 되면 파이에 대한 수요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져요. 결제 기업들이 파이를 통과시키는 역할이라면 서비스 기업들은 파이를 축적하고 소비하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게임에서 파이로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파이로 작품을 거래하거나 메타버스에서 파이로 가상 부동산을 사거나 디파이 프로토콜에서 파이를 스테이킹하는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되면 파이 생태계 내에서 진짜 경제 순환이 시작됩니다. 사용자들이 파이를 구매해서 게임에서 아이템을 사고 NFT를 거래하고 디파이에서 스테이킹하고 다시 필요할 때 추가 구매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일시적 사용이 아니라 지속적 보유와 활용이 필요해지거든요. 그 기반은 지금 27개 결제 기업을 통해 착착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반이 완성되는 순간 진짜 게임 체인저들이 무대 위로 올라올 겁니다. 그렇다면 그 기반이 완성되는 시점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현재 27개 결제 기업의 KYB 진행 상황이 파이 생태계의 다음 단계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왜냐하면 파이코어 팀이 세운 단계적 전략에서 결제 인프라 완성이 2단계 진입의 신호탄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27개 기업 중 25개가 아직 KYB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건 역설적으로 엄청난 기회를 의미합니다. 이 25개 기업이 모두 승인을 받는 순간 파이코어 팀은 더 이상 결제 인프라 구축을 기다릴 이유가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2단계 기업들을 3자 심사기관에 의뢰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물론 게임, NFT, 메타버스,
디파이 기업들도 이미 KYB를 신청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수천 개 기업이 신청했다면 당연히 모든 업종이 포함되어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파이코어 팀이 1차 선별에서 결제 기업들만 우선적으로 골라서 3자 심사에 보낸 거죠. 즉, 2단계 기업들도 이미 파이코어 팀의 서류함 어딘가에서 자신들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제 인프라가 완성되는 순간 파이코어 팀은 그 서류함을 열고 게임 기업 묶음, 메타버스 기업 묶음을 차례차례 3자 심사기관에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현재 파이코인 시세가 1파이당 약 600원에서 700원인데 이 가격이 과연 합리적일까요? 지금은 단지 결제 인프라만 부분적으로 구축된 상태예요. 27개 기업 중 2개만 완전히 작동하고 나머지 25개는 아직 대기 중이거든요. 그런데도 현재 시세가 600원에서 700원이라는 건 시장이 이미 미래 가치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아직도 과소평가되어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27개 결제 기업이 모두 가동되었을 때의 상황을 상상해봐야 해요. 전 세계 어디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파이를 쉽게 사고팔 수 있는 완벽한 인프라가 갖춰진 상태. 그 상황에서의 파이 가치와 지금의 600원에서 700원을 비교해보면 현재 가격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결제 인프라가 완성된 후 등장할 2단계 기업들의 임팩트입니다. 이미 파이코어 팀의 서류함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예상되는 게임, NFT, 디파이, 메타버스 기업들이 한꺼번에 등장하면 파이는 더 이상 거래 대상이 아니라 사용 수단이 될 것입니다. 사용 수단으로서의 파이와 거래 대상으로서의 파이, 이 둘의 가치 평가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거래 대상으로서의 파이 가격만 보고 있어요. 하지만 곧 사용 수단으로서의 파이 가치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 전환점이 바로 27개 결제 기업의 KYB가 모두 완료되는 시점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하나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파이코어 팀이 공식 블로그에 이런 공지를 올렸다고 상상해보세요. 게임 분야 KYB 승인 기업 20곳, NFT 플랫폼 15곳, 디파이 프로토콜 10곳, 동시 공개.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파이코인 가격이 단숨에 2배, 3배로 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기대감으로 움직였다면 그때부터는 확신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두 번째, 전 세계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관심이 파이로 집중될 것입니다. 파이가 정말 실사용 생태계를 구축했구나. 이제 진짜 주목해야겠다. 이런 반응들이 쏟아질 거예요. 세 번째, 그동안 파이는 그냥 밈코인이라고 무시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태도를 바꿀 것입니다. 암호화폐 업계의 인플루언서들, 투자 전문가들, 심지어 기존의 파이를 비판했던 사람들까지도 입장을 180도 바꿀 가능성이 높아요. 네 번째, 미디어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6천만 명 사용자의 파이코인, 드디어 실사용 시대 열다. 게임부터 NFT까지 파이 생태계 급확장. 이런 헤드라인들이 전 세계 언론에 도배될 거예요. 다섯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거예요. 파이코인이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니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화폐로 인식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그때부터는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까가 아니라 어디에서 어떻게 쓸까가 핵심 질문이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도 있어요. 이런 대규모 발표가 있을 때는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도 함께 따라올 수 있거든요. 급상승 후 조정이 올 수도 있고 초기 혼란 속에서 일시적 하락이 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단기적 움직임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파이 생태계의 진화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파이를 단순히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는 시대가 열리기 때문이에요. 어떤 게임에서 파이로 아이템을 살지, 어떤 NFT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할지, 어떤 디파이 프로토콜에 참여할지, 이런 구체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미 다른 투자자들은 이 변화를 예상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투자자는 27개 결제 기업에 KYB가 완료되는 시점을 대비해서 파이를 꾸준히 추가 매수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투자자는 결제 인프라가 완성되면 2단계 기업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 그때는 지금 가격으로 살 수 없을 것이라며 미리 포지션을 늘리고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파이 생태계에서 어떤 서비스들이 등장할지 미리 공부해서
게임이나 NFT 분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 작년에 파이를 500원에 팔았던 한 투자자는 지금 후회하며 다시 매수 타이밍을 찾게 될 수도 있죠. 그는 그때는 정말 실현될지 확신이 서지 않았는데 이제 보니 진짜였구나라며 아쉬워하고 있겠죠.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대부분의 파이오니어들은 단순히 9개 기업이 KYB를 통과했다는 표면적 사실만 알고 있어요. 그 뒤에 숨어있는 27개 대기 기업의 존재도, 더 나아가 게임과 NFT 분야에서 준비 중인 거대한 움직임도 모르고 있죠. 하지만 곧 모든 게 공개될 것입니다. 3개월 후에는 너무 늦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27개 서포트 목록은 단지 시작일 뿐이에요. 그 뒤에 줄지어 선 진짜 게임 체인저들이 등장하는 순간 파이코인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의 가격으로 파이를 구매할 기회는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르죠. 더 중요한 건 그때부터는 파이를 단순히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는 시대가 열린다는 점입니다. 그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